네, 자동차 기업들 올해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다가 전기차 캐즘까지 겹치면서 올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동안 주가는 좀 부진했지만 금리나 수혜주로도 최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전략산업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먼저 자동차주, 개별 기업별로는 좀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좀 조정을 받았었다가 네. 반등 추세가 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미국 경기 리스크가 좀 많이 완화가 됐다라는 점, 금리가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수요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전기차 수요가 많이 감소를 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보조금 이슈도 재부각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면서 자동차 좀 전반적으로 주가가 플러스세로 좀 돌아서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자동차주의 전반적인 주가 흐름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반등하는 흐름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먼저 테슬라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3분기 인도량이 예상치를 웃돌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이 지금 높아져 있더라고요. 다음 주 인도량이 발표가 될 텐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9월 달 판매량이 좋을 거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사실 중국 시장 같은 데서 이제 주간 단위로 어느 정도 판매 데이터가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지금 유추들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테슬라가 상반기 때 판매량이 굉장히 좀 부진하면서 판촉 활동을 좀 많이 강조를 이제 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서 할부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판매량이 많이 올라왔고요. 여기에 힘에 부어서 3분기 때는 전년비 플러스로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께서도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 중국 쪽에서의 사업 강화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인도량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미국 현지의 그 애널리스트들 분석을 보니까 로보택시 사업 계획 발표에 상당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0월 10일 날 이제 로보택시데이 행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요. 테슬라가 기존의 FSD 같은 경우는 사실 레벨 3 단계에 머물러 있었는데 레벨 4로 넘어가는 것은 거의 처음으로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레벨 단계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고 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드웨어 그리고 반도체 칩 기반으로 이 기술을 구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또 로보택시 업체들과는 또 차별화되는 이런 기술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여러모로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이벤트입니다. 어쨌든 테슬라 10월 2일에 인도량이 발표가 되고 10월 10일에는 로보택시 사업 계획 발표가 예정돼 있다는 점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구글 웨이모가 6세대 자율주행차 모델을 공개했고 중국 바이두 같은 경우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나서고 있고 자율주행 기술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지금 상용화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조금 더 발이 빠른 모습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바이두 같은 경우는 중국 내 10개 도시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와서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분기 한 90만 회 정도 지금 네. 서비스가 이루어질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웨이모도 8월 달에 6세대 자율주행차 신모델을 좀 공개를 하면서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더 낮은 코스트로 선단을 좀 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테슬라가 결국 진출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또 이제 서로 호응하면서 좀 이제 시장이 커지는 이런 효과들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에 투자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2030년에 로보택시 규모가 9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던데 로보택시 시장 성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국에는 이제 로보택시가 레벨 4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고 이 레벨 4부터는 사람이 없이 그러니까 인건비 요소가 제거되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 택시 업계와는 코스트 구조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네. 로우 코스트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는 시장에서 발에 붙이기 시작을 하면은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켓이 얘기하는 9조 달러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전 세계 시장이 로보택시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은 많은 부분 잠식이 될 거다라는 가정하에서 그 정도 규모가 나오는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 신차 시장은 약 2조 달러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9조 달러라고 하면 거기에 4배에서 5배, 4.5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제 포텐셜이 있는 게 결국 로보택시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의 성장성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저희 그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좀 선두 그룹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모셔널 같은 경우가 네. 미국 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한 상태고 또 레벨 4 업계에서는 상당히 또 선두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를 통해서 개발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포리트닷이라고 하는 이제 신규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또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역량이 또 대폭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이 사실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강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인수합병 그리고 기술 협력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대차 그룹도 앞서 나가는 선두 그룹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율주행 기술 경쟁 뭐 한동안 좀 잠잠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불이 붙는 양상이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는데 금리 인하 수혜와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까지 모멘텀은 좀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반등 기대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가장 크게 우려를 했던 부분은 미국 시장의 수요가 둔화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이었었는데 사실 3분기 때까지는 그런 조짐이 좀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뭐 올해 4분기나 그 이후로는 금리 인하 수혜를 통해서 수요가 재반등하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이 좀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 대선이 결국에는 한국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빼놓을 수 없는데 뭐 최근 들어서 이제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유력했다가 또 관세부가 위협을 하면서 이제 주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이제 또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또 그 부분이 또 리스크가 완화되는 측면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대선도 이제는 상당히 또 우호적인 분위기로 가게 되면은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현대차 인도 IPO 그리고 미국 식무장 가동 이런 이벤트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산 캐파도 증가를 하고 그리고 주요 시장에서의 지배력도 강화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은 뭐 주가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네,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고 4분기 이후부터는 금리 인하 수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미국 대선은 약간의 변수로 봐야겠습니다. 자동차 기업들 뭐 무엇보다 판매량이 중요하고 현대차 기아 모두 8월 글로벌 판매 보니까 좀 부진은 했던데요. 판매 실적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3분기가 사실은 판매 실적이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기 리스크들이 좀 가셔야되는 국면이 올해 3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전이 나온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수요가 반전을 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부진했던 점 요게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독일에서도 다시 이제 정차 보조금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다시 한번 정책 차원의 지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전이 나오는 4분기 이후 시점이 어떻게 보면 주가에서는 더 중요한 어떤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다시 한번 재개하고 있는 움직임까지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8월에 전체적으로 판매 실적이 좀 꺾였지만 미국 판매 같은 경우는 또 8월 역대 최대라고 하고 미국 판매는 지금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미국 시장 판매가 사실은 이게 좀 계절성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달만 가지고 사실은 좀 분석을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8월 달 같은 경우는 조업 일수가 늘어나서 약간 좀 판매가 좋았지만 9월 같은 경우에는 또 조업 일수가 줄어드는 또 이 월요일 간에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현재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약간 정체된 국면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현대기아차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점유율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전기차나 이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 모멘텀을 금리 인하 그리고 미국 공장 신공장 가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4분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4분기가 중요한 포인트다.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전용 공장을 미국에 짓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캐즘 얘기가 너무 나오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 생산도 병행할 방침이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판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전기차 수요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좀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다양한 파워트레인들이 팔리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현대차 그룹이 대안으로 제시한 게 하이브리드 그리고 EREV라고 하는 레인지 익스텐디드 모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포트폴리오 경쟁력을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경쟁사들이 지금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 우위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고 시장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진다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현대차 아까 뭐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인도 법인 IPO 지금 뭐 승인받았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인도 시장 자체도 중요하고요. IPO 효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마도 올해 4분기 중에 현대차 인도 IPO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인도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고 현대기아차의 지배력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인도 IPO 그리고 내년도가 되면 또 신공장이 가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인도 시장에서 안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모멘텀이 돼서 인도에서 대표 메이커로 부상을 하게 되면은 현대기아차 본주 주가에도 플러스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도 IPO가 4분기 내에 완료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현대차는 앞서서 그 뭐 내년부터 분기 배당액도 늘리고 자사주 매입 계획도 또 발표를 했는데 주주 환원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번에 밸류업 지수에도 이제 포함이 됐고 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내놨기 때문에 주가에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그 이슈는 계속해서 좀 작용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그 부분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반기 때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런 밸류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경기에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은 현대기아차의 자체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춘 전략을 세우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주주 환원 정책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다는 점을 분석을 해주셨고 하반기는 경기와 생산 능력 확대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뭐 GM과의 협업 소식도 들렸고요. 뭐 장재훈 사장 같은 경우는 사업 제휴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GM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GM하고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좀 핏이 맞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두 회사 간의 지역적인 포트폴리오도 서로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차종의 경쟁력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기에는 굉장히 좋은 이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G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율주행차 레벨 4 관련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 관련 전략도 현대차와 같이 전기차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R&D 측면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대기아차한테 또 하나의 또 옵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콜라보레이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와 GM의 협력 시너지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주가 반등하면 뭐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부품주 중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부품주가 사실 완성차에 비해서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완성차 업계가 재고 조정을 좀 하는 게 있어서 네. 생산량이 약간 좀 감소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차가 아직까지는 수요가 좀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해서 또 부품사들이 또 연동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약간 좀 힘든 거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는 단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도 좋지만 이제 부품사들 주가도 서서히 바닥 찍고 올라오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는 미국하고 특히 인도 시장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실적도 좋고 또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10월 10일 날 그 테슬라 이벤트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현대 오토에버를 탑픽으로 이제 부품사 중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를 탑픽으로 꼽고 계시다. 하반기 이제 자동차주 투자 전략 조언도 해주실까요?
지금 뭐 상분기 때 상당히 힘든 부분을 많이 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제일 이제 우려가 확산됐던 게 올해 3분기였는데 그 지금 능선을 넘어서 이제 4분기로 넘어간 단계에서는 악재보다는 호재, 악재가 해소되면서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는 주가는 또 회복하고 이제는 뭐 상반기 때 혹은 3분기 때 고점까지도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가는 반등 국면에 와 있고 악재보다는 호재, 긍정적인 단계에 와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전략산업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